네, 대소변을 먹이며 군대 동료에게 가혹행위를 한 병사들이 군 검찰에 구속된 사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당연히 가해자는 벌을 받고 피해자는 보호를 받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처리하는 군의 방식이 상식과 좀 상당히 어긋난다, 이런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교수님, 처음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이 가혹행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육군 7사단에 있는 한 부대에서 그 지난 4월부터 6월에 이르기까지 중장기적으로 가혹행위가 이루어졌는데요. 꽤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같은 계급 일병 3명이 같은 계급 일병 1명을 집단적으로 폭행을 한 사건인데 그 내용이 상당히 그 이제 3명이 한 명을 것입니다. 네, 같이 이제 그 외출을 그 나와서 이 일병에게 특정적인 부위에 공격 행위를 그 하는 거 하면 사실은 그 상태에서도 자신의 소변을 강제로 먹이는 이런 시도까지 했고요. 또 그 부대로 그 복귀한 이후에도 방송에서 말하기 좀 불편합니다만 그 대변을 이제 먹이게 하는 이런 강요의 행위에서부터 또 심지어 가혹행위죠.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도록 하는 이런 인격 모욕적 행위도 함께 이루어졌고요. 더군다나 지금 군 장병 월급이 그 30만 원 정도 월급 통장이 있는데 이것까지 관리를 하면서 갈취를 한 정황도 지금 뭐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그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심한 네,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사실은 처음에는 뺨을 이렇게 때리는 행위에서 시작해서 특정적인 부위의 공격 행위 그리고 그 대소변에 관한 이런 강요 행위 이르기까지 점점 그 폭행의 심각성이 악질적으로 진화한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실 때 그 일병 3명이 일병 1명을 공격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의 경우 군에서 이런 식의 가혹행위가 일어나면 선임이 후임을 괴롭히거나 뭐 때리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저희가 가끔씩 뭐 자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경우는 좀 양상이 다른 겁니까? 어떤 이유로 때렸다, 이런 것들도 좀 나왔습니까? 그 이유 자체는 일단 그 같은 계급인의 동기 병사가 그렇죠. 근데 동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행동이 굼뜨고 제대로 일을 안 해서 전체 동기가 이제 고생을 한다. 그래서 이걸 뭐 바로잡기 위한 취지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해자들의 이제 그 이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쨌든 이 고참에 의한 이 폭행 못지않게 암묵적으로 같은 동기에 의한 폭행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일정한 시기를 의도적으로 나누어서 하루라도 먼저 부대에 오게 되면 선임의 역할을 하는 이제 이런 상태로 좀 진화 발전한 면이 좀 있기 때문에 지휘관이 이 사항을 알아내는데 좀 한계가 있다. 즉 고참에 의한 구타는 엄격한 면접과 심층 면담을 통해서 관리가 되는데 같은 동기 사이에 있어서는 제대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그 사안도 사실은 이 피해 병사가 다른 동기 병사에게 얘기한 것이 소대장에게 그 전달이 된 이런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편에서 봐서는 이제 과거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 있었던 왜곡된 왕따 폭력 문화가 그대로 이식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왜냐하면 특정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학생들이 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왕따를 시키고 모욕을 주고 이러한 그 고등학교의 왜곡된 왕따 문화가 군에도 이식된 것은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이와 같이 이제 같은 동기에 의한 군에 있어서 가혹행위에 있어서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한 군 당국의 적절한 대책도 시급하다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군 검찰이 당연히 맡았을 텐데 사건 처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상대방이 완전히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가해 병사 쪽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 병사나 피해 병사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과연 이제 이런 부인하는 가해자의 어떤 진술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걸 밝힐 만큼의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그래서 폭행이나 뭐 해서 재물손괴, 뭐 아까 말한 그런 갈취라고 하면은 뭐 공갈 등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폭행 같은 경우에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형량의 차이가 굉장히 좀 심하게 나고요. 이제 물론 특정 부위에 어떤 염증 그런 증상 정도는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렇지만 이런 연령이 좀 낮고 만약에 뭐 별다른 전과 없이 초범이고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분노한 것과는 달리 실제 처벌은 굉장히 좀 가벼운 수준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징역 6월에서 한 1년 정도 사이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군 당국은 그 피해자를 대하는 게 지금 상식 바뀌다 이런 지금 비난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여론들이 좀 있거든요. 네. 지금 폭행당한 피해자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피해자가 현재 지금 힐링 캠프에 입소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힐링 캠프가 뭐 물론 명칭 자체는 힐링 캠프 굉장히 좀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린 캠프라 그러나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 사실은 이제 군 생활 부적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곳이라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린 캠프에 들어간 것만으로 약간 낙인이 찍히는 그런 효과도 같이 있는 것인데요. 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폭행을 일방적으로 당한 병사도 군 생활에 부적응하고 있다라고 군 당국이 판단을 했다는 것에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부적응이라는 것 자체가 너가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네, 맞았을 때에는 뭔가 너에게도 너에게 잘못이 있을 문제가 것이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라는 거죠. 것을 전제로 네. 깔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굉장히 좀 피해자를 이렇게 피해자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관념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까 교수님 설명해 주신 내용만 봐도 상당히 끔찍한 가혹행위였으면 신체적인 상처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군대에 있을 게 아니라 사실 좀 치료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 병사가 겁에 질려서 제대로 진술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이 사안의 실체적 그 진실이 네. 지금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죠. 즉 바꿔 네. 얘기하면 다른 병사에 의한 가혹행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행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 병사를 심리적 안정을 시키고 나서 실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이른바 그 외상 후 스트레스성 그 장애라고 하는 즉 대변에 관한 그 얘기에서부터 부모에 대한 그 모욕까지 심한 그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은 것의 치유가 지금 시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군대 내에서는 그런 치유 프로그램 같은 건 없는 거죠? 외부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사실 명목상은 힐링 캠프 등에서 이런 심리 치료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네. 단순히 군대에 잘 적응을 못한다고 알려지고 판정한 이른바 관심병사들. 이른바 말씀하신 관심병사들을 대로요. 네. 단순하게 격리하는 격리 공간으로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치유 공간이 그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심리 치료 상담이 우선시 그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1년에 힐링 캠프에 가는 병사들이 한 1,500명, 2,000명이긴 합니다만 많군요. 최근에도 네. 오히려 이 힐링 캠프에서 자살 사고라든가 또 다른 사고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네. 이것은 그냥 문의뿐인 그 힐링 그 캠프다. 그러니까 시설이나 제도만 만들어 놓고 끝을 낼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맞는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낙인 효과, 네. 그 군 적응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이러한 넌 그 거기 갔으니까 넌 문제 관심병사야라는 그렇죠. 낙인. 꼬리표와 이제 네. 부정의 모습으로 이제 매몰되는 뭐 네. 이런 것이고 네. 그 최근에 국정조사에 한 또 자료 결과에 의하면 지휘관들도 군을 목적을 회피하기 위해서 힐링 캠프에 가는 사람들이 이 병사들이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다. 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 아들들을 이렇게 네. 군 의무에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심리적인 치유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가동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어제 그 KBS 보도가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가해병사가 구속되기 전에 피해자의 가족들한테 메시지를 보낸 게 있는데 이게 또 황당하더군요. 네, 이 메시지를 보면요. 이게 네. 마치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혀 제3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네. 예. 어떤 식의 내용이 메시지를 이렇습니다. 보냈나요? 저도 네. 이런 일이 처음이라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아버님만큼은 아니겠지만요. 저도 힘드네요. 네. 이 얘기네요. 자기 이게 지금 힘들다? 가해자의 네. 태도라고 볼 수 있는지 뭐 의문인데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통화 원치 않으시면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해 줄 수 있으신가요? 예, 이것도 굉장히 뭐 통화를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말면 말아라 뭐 이런 그런 태도인데다가 이제 게다가 맨 나중에는 지금 군에서 확실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니 행동에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될 거라 확신한다라고 네. 이것도 약간 이야기하면 유체 이탈의 느낌이 이것도 듭니다. 왠지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 과연 피해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편지를 보내는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합의를 같습니다. 시도했으나 그쪽에서 거부했다 이런 증거를 남기기 위한 걸 수도 있나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증거가 되는 네. 편지에는 제가 뭐 어떻게 해서 굉장한 실수를 저질러서 그렇죠. 예, 너무나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의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문구들은 좀 굉장히 그런 원래의 그런 합의 시도하는 편지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이제 죄책감을 이제 못 느끼는 것 같고요. 그 피해 병사가 느꼈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고 마치 일정한 비즈니스를 다루는 이와 같은 표현과 이제 양식으로 대화 내용에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군 검찰에서 지금 가혹행위 내용을 계속 부정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랑 좀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이 사과 메시지에서 너무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하게 되면 그게 어떤 증거로 쓰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본인 자체도 사실은 이제 그 인분 등을 먹이려고 했던 것은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범죄 관련 사실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이제 거부를 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해자는 제대로 된 진술을 안 하고 있고 또 가해자는 이제 계속 그 부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무엇인가 비즈니스적으로만 가져가게 되면 오히려 플러스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한번 추정해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가해자는 그 범행에 걸맞는 처벌을 받아야 되고 피해자는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상식에 맞는 조치들이 따라야겠습니다. 다음 이슈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이 지금 오늘로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내일까지 계속될 예정인데요. 사흘 동안 한다 그랬으니까. 물론 지금 이제 대체급식, 단축수업 좀 한 2,500개 정도 학교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파업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화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일단은 급식이 약간 장애가 생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뭐 불편함을 겪고 있어서 좀 분통을 터뜨릴 만도 한데 이제 그런 태도보다는 뭐 잠깐 며칠 동안 이제 다른 것으로 충분히 급식을 대체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번 파업을 통해서 이제 정말로 이제 제대로 된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서 우리들에게 더 맛있는 밥을 해달라라는 이제 그런 응원의 메시지가 오히려 더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가 이제 사뭇 달라진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좀 실감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좀 그렇고 교사 심지어 교장 선생님들까지 이 응원의 메시지라든지 격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내고 있더라고요. 자, 지금 파업하는 분들의 요구사항 우리가 어저께도 사실 저 며칠 전에도 짚어봤었는데 교육당국의 협상안하고 상당히 격차가 큽니다. 그래서 이번 사흘 파업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간을 좀 더 늘리는 것도 좀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는 그 바가 그 처우 개선과 소위 말 차별 철폐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지금 그 학교 관련된 측에서는 이를테면 9급 공무원의 80% 수준까지 월급을 이제 인상해 달라라고 하는 이런 얘기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비정규직 직원들이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기본급의 6.24%까지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그것은 많다. 그래서 1.8%까지는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줄다리기죠. 뭐 협상이 뭐 이루어지지 않을까도 한번 기대를 보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초등교육법에 이 지금 비정규직에 관련된 영양사라든가 어떤 돌봄 교사들에 있어서 그 신분을 교육 공무직으로 정확하게 명시를 함으로써 이제 신분 보장을 해달라 이제 이런 요구인 것 같은데 과연 교육 재정이 감당할 만한 그런 같은 것인지 이 또 사회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것이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지금 이분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장기 계약직으로라도 안정된 신분을 원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서 노동은 그 자체로 개인의 존엄을 지키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저 사람들이 왜 임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일손을 놓고 싸우는지 최소한 알아보려고 하는 분들이 학생들처럼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 완전정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웅혁 교수님 그리고 김지혜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